K혁명에 환영합니다. 신문 뉴스 방송에서는 한류는 전 세계에서 크게 성공했고 우리는 한류의 해외 인기를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미국 등에서 수상해서 한국이 문화에 힘이 생기고 선진국이 됐다는 말이 유행 중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대단한 상상력이 있고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대기업들은 한류를 납치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어왔습니다. 사람 중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살리는 한류가 아니고 소비하는 상품의 한류, 부패 많고 위험한 기득권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한류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선택을 주는 한류가 아니고 누구누구 유명한 가수를 모방하면 자기도 돈으로 그 사람의 멋있는 이미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BTS는 살인적 백신을 추천하고 빌 게이츠 등등의 재벌이 노리는 것을 유엔에 정당화한 것을 보면 한류의 하락은 분명합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표현했지만 결국은 시민운동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그냥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정한 한류가 곧 옵니다. 이번 한류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힘을 주고 한국이 전 세계까지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힘찬 한류가 될 것입니다. 그 한류는 바로 K혁명, K레볼루션입니다. 그 한류입니다.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손으로 사회를 전환시키는 한류입니다. 퇴폐된 그리고 부패 많은 기득권 전체를 버리고 한국의 문화 잠재력을 말살하고 통일을 막고 시민의 혈세로 쓸데없는 무기를 비싸게 사고 상상 속의 가짜적을 방어하는 거짓말만 반복하는 그 그림자 세력을 혁명으로 뒤엎어버린다는 한류 K혁명입니다. 이번 K혁명은 보통 시민들에게 진정한 힘과 결정권을 가져옵니다. 시민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자기 손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정신을 다시 살리고 해외 모방 말고 스스로 우리나라 내부 문화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혁명의 위대한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 문화, 제도, 혁신의 전통을 잘 승계하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고장난 제도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악몽, 그러니까 이 악몽은 쥐들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세력이 만드는 미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K혁명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는 K혁명을 통해서 주체성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한류는 기업이 선택한 가수 및 배우를 모방하는 한류가 아니고 당신이 당신 손으로 만들고 더 건전한 사회를 위한 한류로 됩니다. 이번 한류는 Cult of the Self, 나 신앙을 추진하는 한류가 아니고 협력 및 교류, 모든 청소년, 모든 시민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신나는 새로운 진정한 운동이 됩니다. K혁명은 거짓 진보가 아닙니다. 그 뜻은 조금씩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보수도 아닙니다. 그 뜻은 한국에 퇴폐된 작용 못하는 문화 및 정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 한류는 혁명입니다. 대전환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한류는 시민들에게 힘을 갖게 합니다. 새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우리를 합치고 남북을 합치고 세계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열심히 친구, 가족, 이웃과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거부당했고 자기는 고립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많은 공격도 받았죠. 사회를 도와주려고 생각했지만 인정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죠. 많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게 하는 퇴폐된 문화 속에 오랫동안 쩔어서 정신적으로 낙심이 되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힘과 도덕적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신적으로 떨어진 나라에서 교육은 무의미한 암기 및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진리 및 도덕과는 인연이 없는 바보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음악, 문화, 연기 등등은 우리에게 도전 및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면 기술로 전락되었습니다. 언론은 기업 및 정부가 반복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납득시키는 역할만 하고 기득권이 제시하는 사기극을 승인해야 된다고만 설교합니다. 바로 언론은 이런 특권 계급의 정치인과 우리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특별한 범죄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만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무조건 거짓말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한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준비해서 성실한 태도를 갖고 시민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은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권위의 원천들, 대학교, 신문, 정부기관, 병원 등등은 더 이상 권위 없고 범죄 조직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위는 돈과는 상관이 없고 상관없이 헌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이런 현실을 일반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잘하고 가급적으로 더 많은 시민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설명, 분석과 동시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범죄인을 처벌하고 재벌의 재산을 몰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백신 패스 철폐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음모를 계획하고 가담하는 모든 책임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진실을 추구하고 같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조직 및 제도를 만들겠다고 같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은 결혼과도 비슷하고 결혼 이상의 권위 있고 의미 있는 예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공동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먼저 도덕적인 낙심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는 몇 명밖에 없더라도 정신적인 힘을 회복하고 자신있게 활동을 시작하면 대단한 힘이 생깁니다. 가짜혁명, 그러니까 주스혁명이나 경영혁명이나 국민혁명 같은 가짜혁명은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케팅, 캠페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진짜 혁명, K혁명은 한국 사회를 전환시키고 병든 좀비 문화, 소비 습관을 버리고 시민의 영혼을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첫 단계는 우리 혁명의 지도자가 되실 여러분 사이에 정신적인, 지적인,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 다국적 대기업의 폭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상, 자기 교육, 자기가 보는 정보, 자기가 참여하는 활동은 직접 간접적으로 재벌과 연결이 됩니다. 재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교수나 기자나 작가들은 기업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좋은 세미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카카오, 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해방이 되는 것이 우리 혁명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재벌 영향권에서 탈출하면 재벌이 쉽게 예측 못하는 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짜 혁명의 전형적인 방법, 불평에 빠지고 잠깐 시위만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자기 칭찬하는 효과 낮은 예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혁명까지 못 갑니다. 하지만 재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에서 항상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세력도 결국 재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혁명 못합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독립은 자기가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의식하고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고 있고 자기 인생의 사명을 언론, 대학교가 제공하는 가공, 프리패케이즈드, 키트,
말고 자기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독립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기 뜻대로 널리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사명감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지적 독립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정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자기의 많은 경험, 많은 책과 기사와 많은 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정보를 잘 활용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지적 독립의 기반입니다. 네. 경제적 독립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 마시는 물, 입는 옷, 사는 주택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운영하는 사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전통 마을, 전통 문화를 회복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대신에 교환 제도도 만들고 많은 기계, 자동차 세탁기 등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더 독립적으로 더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협동 조직을 만들고 물류, 유통, 대리점 등등 기생충처럼 우리 시민 경제에 피를 빨아먹는 업체는 끝장내야 됩니다. 수출 수입 위주의 경제를 그만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경제를 추진하면 시민들에게 진정한 독립을 줄 것입니다. 국제금융, 재벌은 코로나 사기극을 계획했기 때문에 재산을 무조건 몰수하고 시민 공동체를 후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다국적 기업은 가짜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를 수입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수출 산업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위험한 이데올로기, 제4차 산업혁명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진화처럼 홍보했었습니다. 대단한 범죄입니다. 정신적인 독립, 지적인 독립, 경제적 독립이 실현된 어느 정도의 지역 공동체가 확립되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역의 혁명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폐쇄된 정부를 대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네. 혁명위원회의 시민들은 재벌의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주기적인 회의를 열고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토론하는 모임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됩니다. 그 모임에서 지역의 진정한 문제를 솔직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제경제, 정치의 추세를 설명하고 혹은 철학, 역사, 문화 등등 깊이 있는 책을 같이 읽고 같이 진지하게 토론합니다. 시민들에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시민의 무한한 지적 잠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상호 도와주는 것을 약속하고 교환 및 협력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단위를 설립합니다. 현대 한국 정치인들이 정부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전략과 정반대로 가서 시민의 독립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지역혁명위원회들은 기타 위원회와도 협력해서 나라의 정책 및 국제정책도 같이 준비합니다. 혁명위원회들이 잘 설립되려면 우리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증명해야 됩니다. 바로 국제혁명당의 혁명위원회들이 기업이나 정부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고 재벌이 아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진정한 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대안병원을 설립하고 진정한 뉴스를 제공하는 대안신문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 혁명의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의 시민과 신뢰관계가 성립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 및 해결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시민과의 대화 대부분은 정치인과 결정권 있는 공무원, 기타 공사 기업의 책임자들의 사임 혹은 체포를 요구하는 고발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사임 혹은 체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민혁명위원회의 체포영장, 고발영장을 매우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모든 내부 서류 공개도 요구합니다. 국제혁명당의 혁명위원회들은 과도기에 있어서 나와서 임시정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 및 고위 관료가
사임하거나 체포되는 동안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일상 실무적인 업무를 계속하면서 체제 혁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민들은 독립적으로 지역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직접 행정을 실시합니다. 헌법 작성 및 실행 말씀드리겠습니다. 75년 늦었지만 시민의 뜻, 행복을 반영하는 진정한 헌법을 지역혁명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1948년에 많이 부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87년에 새로운 헌법 등의 좋은 부분은 발휘하고 한국 고대부터의 정신문화도 참고하고 해외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고 국민의 권리, 국민의 건강, 국민의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보호하는 헌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기업, 재벌, 은행, 해외 조직, 다국적 기업 등등 원래 헌법 안에 언급되지 않은 조직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간섭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헌법의 준비를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정치 문화 위기의 원천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48년 설립된 대한민국은 통일 한반도를 조건으로 출범이 되어서 북쪽과는 승인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좋은 개선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은 정부로서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이유 없이 우리나라를 분단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북쪽 대표를 초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이번 헌법을 통일 한반도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표현을 못하지만 이런 대규모 살인 백신 작전은 전쟁이 틀림없습니다. 저항하려면 의지 있는 국민 남쪽도 북쪽도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며 나가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코로나 사기극에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저항하는 나라는 바로 북쪽입니다.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통일되면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헌법은 나라를 결정합니다. 헌법보다 높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법이나 도덕이 존재하긴 하죠. 헌법을 준비하는 동안 정부 기관, 기업, 공사, 대학교 등등 퇴폐된 조직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아무런 결정권도 없습니다. 우리의 혁명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